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우리 법인세 실무 연수 프린트 12페이지고 여기는 이제 공식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74회 기출문제고 코드 번호는 1274번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네, 문제의 내용을 보니까 다음에 인건비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조정명세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하시오. 1번 자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이 나와 있고 2번 자료 보니까 퇴직금 지급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액 4천만 원이 있고요. 3번은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 을표 서식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2,500만 원이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 우리가 부인액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 을표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기 부인액이 전기 부인액 전기에 부인한 금액이 2,5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자료는 단기 급여 지급 내용이 있고요. 총 급여에는 신규 입사자 급여 및 중도 퇴사 급여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 퇴직금은 보통 몇 년간 근속해야지 퇴직금 주지? 1년간 근속해야지 퇴직금 주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규 입사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필요가 없고 중도 퇴사자는 이미 퇴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대상자가 아니다. 신규 입사자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당부채 설정할 필요가 없고 중도 퇴사자는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충당부채 설정할 필요가 없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은 20명 퇴직급여 추계액 및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9천만 원 둘 다 똑같고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제외하는 것이 당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다. 이게 1년 미만 근속자는 제외라고 나와 있죠.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 준다 그러면 충당부채 설정 대상에 들어가요. 그렇게 나오면 조건이.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 준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대상에 들어가고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치?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잘 보셔야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작성 순서 첫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액 계산. 한도액 계산은 둘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인데 총 급여 기준하고 추계 기준이 있어요. 설명을 잘 듣고 필기하셔야 돼. 총 급여 기준은 세법상 총급여 곱하기 설정률 5%야. 근데 이렇게 보면 뭐 해주는 것 같지, 그지? 근데 이따가 여기 할 건데, 이따 여기 정리할 건데, 퇴직금 추계액에 설정률이 0%야.
그러니까 저기 총급여 기준으로 한도가 있어도 추계획 기준으로 몇 프로다 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결국 한도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한도가 없으니까 내가 보면 시험에 하긴 한도가 없는데 어쨌든 설정은 하니까 또 한도 초과액이 나오지. 그래서 뭐 시험에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세법상 총급여부터 어려워. 세법상 총급여는 장부상 총급여. 여기 총급여가 얼마예요? 총급여가? 총급여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1억, 상여가 3천, 임금이 2억. 합치니까 3억 3천만 원입니다. (3억 3천만 원인데) 여기서 설정 대상 제외 급여는 빼줘야 돼. 근데 또 장부상 총급여에서 또 제외하는 금액이 있어. 또 장부상 총급여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이 비과세, 그다음에 인정상여,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자 급여. 어차피 여기 다 못 쓰겠다. 장부상 총급여에서 제외하는 급여. 제외하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 그다음에 인정상여, 그다음에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자 급여. 인정상여는 우리 뭐라고 배웠던 거죠?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대표적으로 인정상여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액.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액이 나오고, 상여금 한도 초과했으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불산입이고,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리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나오면 문제를 풀다가 총급여 기준으로 정리하다가 얘가 시험에 나오면 바로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 상여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자 급여는 여러분 우리 퇴직연금은 학정기여형도 있고 학정급여형도 있잖아. 학정기여형은 직원 명의로 100%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거라서 회사는 충당부터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학정급여형은 회사 명의로 적립하는 거다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터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급여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빼줘야 되고, 설정 대상 제외 급여는 (1년) 미만 근속자와 그다음에 무등퇴사자, 중도퇴사자 내용을 봐야 되는데 1번 자료는 충당부채 변동 내역, 2번 자료는 퇴직금 지급 내역, 3번 자료는 아까 우리 퇴직금 충당부채 정기 부인에, 4번에 이제 급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 인정상여라든가 비과세라든가 그 다음에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자에 대한 급여가 얼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없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해당되는 게 없고, 그럼 장부상 총급여는 3억 3천만 원이고, 설정 대상 제외 급여는 1년 미만 근속자와 중도퇴사자예요. 신규 입사자가 그지? 1명, 2명, 3명에 대해서 얼마? 2천만 원이고, 중도퇴사자가 1명 1명에서 2명에 대해서 3,500이니까 합치면 3,500하고 2천만 원 더하니까 5,5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3억 3천만 원에서 5,500만 원을 빼주면 2억 7천 500만 원이 세법상 총급여고,
2억 7,500만 원에 5%. 0.05 하면 1,375만 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총급여 기준은 됐고, 추계액 기준은 퇴직금 추계액의 설정률 0%인데, 여러분들 문제의 5번 자료 보시면, 갑자기 음악재생 이게 쓰지? 이건 또 뭐야? 문제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은 일시 퇴직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보험 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추계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지금 둘 다 얼마라는 얘기야? 9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지? 일시 퇴직 기준도 9천만 원이고 추계액이 보험 수리적 기준도 얼마다? 9천만 원. 만약에 두 개의 금액이 다르면 둘 중에 큰 금액이 기준이 돼요. 둘 중에 큰 금액이. 프로그램에 넣어주면 알아서 해줘, 이거는. 그럼 퇴직금 추계액은 9천만 원이고 9천만 원에 0%면 0원이 되겠죠. 그치? 이게 프로그램이 조금 이건 또 프로그램의 스타일대로 써 있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은 지금 이 0원이 나오면 여기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2월 잔액을 빼고 퇴직금 전환금이 있으면 퇴직금 전환금을 더하고 그 다음에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지회하는 금액을 더해서 한도액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2월 잔액은 전을 외울 때 전, 학, 부, 당이라고 외웠어요. 전학부당. 저는 전기 퇴충, 전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말 잔액. 전기 퇴충 기말 잔액은 따지면 이번 연도 기초 잔액입니다. 전기 퇴충 기말 잔액에서 전기 학정기여형, 전기가 아니지,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자. 퇴직연금자라고 적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퇴연자로 적을게요. 퇴직연금자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빼주고 전기 부인 2개 있으면 빼주고 단기 퇴직금 지급액 있으면 빼주고 전기 퇴충 기말 잔액은 1번 자로 보니까 전기 퇴충 기말 잔액이 얼마? 1억 원. 1억 원이 있고요.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빼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없고 전년도에 부인한 금액이 3번에 나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에 전기. 한도 초과한 금액이 2,500만 원이 있고 2번 자료하고 1번 자료 참고하시면 퇴직금 충당부채 사용한 게 얼마? 4천만 원이 있는 겁니다. 4천만 원이. 그 4천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2번에 나온 거고. 보통은 뭘로 지급했다고 나오는데 또 여기 미지급금으로 나왔네. 미지급금으로. 그러니까 전기 부인 2개액이
2,500만 원이고 단기 퇴직금 지급액이 4천만 원이고 그러면 전기에 얼마 충당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에 얼마 충당해서 1억 원 충당했는데 얼마를 부인당한 거야? 2,500만 원 부인당했으니까 7,500만 원은 세법상 퇴충으로 인정이 된 거야. 그 전에. 지금은 안 되지만 과거에 설정했을 때 인정됐었다는 얘기지. 1억 원 중에 2,500을 부인당했으니까 그럼 7,500만 원에다가 퇴직금 줄 때 얼마 사용했으니까 4천만 원 사용했으니까 3,500만 원이 남아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정하고 부인하고 사용하고 해서 남아서 넘어온 금액. 그 세법상 인정되는 퇴충은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3,500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지만 예전법에 의해서. 여기가 3,500만 원이 되는 거고 퇴직금 전환금이 시험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없고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인데 자 봐봐. 영원에서 얼마를 빼면 당연히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지? 3,500만 원이 나와요. 그지? 그러면 얘는 이 3,500만 원은 과거에 설정해서 인정해줬던 금액이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별도로 환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과거에 사용하고 남아서 넘어온 금액인데 과거에 인정해줬던 금액인데 그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원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걔를 환입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결국 3,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3,500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영원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을. 그래서 지금 추계액 기준은 퇴직금 전환금이 있을 때만 한도가 나오고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한도가 안 나와. 한도가 안 나오고 설정률 감소에 따라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은 둘 중에 큰 금액이래. 둘 중에 큰 금액. 첫 번째는 세법상 퇴충 2월 전에 3,500만 원에서 퇴직금 추계액의 0% 9천만 원에 0% 당연히 영원이 되겠지, 그지? 빼고 퇴직금 전환금 있으면 빼고 그럼 여기 당연히 얼마가 나와? 3,500만 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고 영원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나와요? 3,5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의 금액을 영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여기까지 필기 한번 정리하시고 결국은 여러분들 보면 총급여 기준으로는 얼마인데 총급여 기준으로는 1,375만 원이고 그지? 추계액 기준은 결국 얼마예요? 0원.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거니까 한도가 0원이 되는 겁니다. 그지? 둘 중에 작은 거니까 1번과 2번 중에 그지? 0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 세무조정은 회사 계상액 1번 자료 보니까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얼마 잡았지?
3천만 원 잡은 거죠. 그지? 기초에 1억 원 있다가 얼마 사용했고 1억 원에서 얼마 사용했고 4천만 원 사용했고 6천만 원 남아 있었어. 그지? 근데 기말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9천만 원 필요하니까 얼마를 추가로 3천만 원 추가 계산한 겁니다. 회사 계상액은 퇴직급여 충당후처 회사 계상액은 3천만 원이고 지금 세법상 한도는 얼마고 0원이고 그러니까 무슨 초과에 한도 초과에 3천만 원이 나오고 한도 초과한 금액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 처리했다가 그치? 유보 발생 처리했다가 요만큼 중에 사용했을 때 차기 이후에 사용 시 무슨 산익 송금 산익 유보 감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금액 중 사용해. 이 금액 중 사용해. 여기까지 필기하고 나서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갈게요.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 상단에 가면 불러오기 있죠. 불러오기 하면 장부상 총급여를 불러와요. 장부상 총급여를. 임금 제조원가가 몇 명? 15명. 그지? 임금 제조원가 15명. 이 중에 18번이 설정 대상 제외급여인데 임원에서 제외는 신규가 몇 명이고 2명이고 중도가 1명이니까 3명. 3명에 대한 급여가 얼마예요? 임금 4천만 원이고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는 몇 명이에요? 7명. 급여 중에 설정 대상 제외자인 신규 입사자 1명하고 중도세자 1명하고 더해서 2명이고 그지? 맞아요? 금액이 얼마예요? 1,500만 원입니다. 상여금은 인원 입력하지 않아.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와 상여금은 인원이 같은 인원이라서 여기다가 7명을 하게 되면 중복이 돼버리는 거야.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지. 같은 인원인데.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 절대.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급여는 안 받고 상여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그래서 22명에서 몇 명을 빼니까 5명 빼니까 17명이죠. 근데 학생들이 여기 이 문제에서 뭘 많이 질문했냐면 5번에 가봐. 5번. 당해 사업연도 종료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은 몇 명이다? 20명의 이유가 뭐냐면 신규 입사자 몇 명? 신규 입사자 몇 명? 3명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상은 17명이고 신규 입사자까지 포함하면 20명인 거지.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학생들이 물어봤어. 그 다음에 20번 오른쪽 상단에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인데 위에가 그 퇴직급여 일치퇴직 기준 추계액이고 밑에가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이에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을 우리가 보험수리적 기준이라 얘기합니다. 보험수리적 기준이 하는데 결국은 지금 문제에서는 똑같아. 5번에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은 일시퇴직 기준 그 다음에 보험수리적 기준 둘 다 금액은 얼마? 9천만 원. 대상 인원은 몇 명? 17명 9천만 원 밑에도 17명 9천만 원. 두 개의 금액이 다르면 둘 중에 큰 금액 갖고 해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 그거는. 그러면 여기 보시면
2번에 여기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이 2번에 설정률 있잖아. 그지? 그지? 여기 설정률은 총급여 기준. 세법상 총급여 2억 7,500만 원에 5%에서 1,375만 원이고 여기 밑에가 이제 추계액 기준. 추계액 기준인데 4번, 5번, 7번, 8번이 전, 학, 부, 당이에요. 전기퇴충, 기말잔액. 그게 이제 이번 연도에 무슨 잔액? 기초? 잔액이 되겠지? 이게 얼마고? 1억 원이고, 확정기여형 퇴진연금자에 대한 퇴충은 없고, 충당금 한입액 없고, 충당금 중 부인한 금액이 2,500만 원 부인했었고, 이번 연도 퇴직금 지급한 게 4천만 원이고, 전기에 충당하고, 부인하고, 사용하고, 남아서 넘어온 금액은 3,500만 원이고, 추계액은 9천만 원인데, 10번이 추계액이 몇 프로? 0%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퇴직금 전환금은 없고, 그지? 설정률 감소에 따른 한입을 제외하는 금액은 9번. 9번에서 10번 빼고 11번 뺀 금액 하고 영원 중 큰 건데 9번에서 10번 빼고 11번 빼면 3,500이 되겠지. 그러면 예. 13번의 누적액은 10번 추계액 대비 영원. 영원에서 몇 번을 빼고 9번을 빼고 예,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을 더해서 나온대요. 그치? 영원에서 9번을 빼면 마이너스 3,500 나오고 11번하고 12번 더하면 퉁쳐져서 없어지니까 영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총급여 기준 한도가 얼마인데? 1,375만 원인데 추계액 기준 한도는 얼마니까? 영원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한도는 영원이 되는 거고 회사가 계산한 금액은 얼마? 3천만 원.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초과액? 한도 초과액이 나오는.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누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나오죠? 그럼 감옥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3천만 원. 송금불산이 무슨 발생? 유보 발생.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